시장은 2024년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복구하는 장이 틀림없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차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그 이차전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수출도 많이 할 거고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건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아,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고 제가 뭐라고 하죠? 네. 두간식이라고 하나요? 네, 두간식. 귀납법이 아니고 네. 결론부터. 왜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두간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주식 투자는 귀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올라간지를 상황 설명을 일목조연하게 딱 설명하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해야 곱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반의 내용들을 읽어드렸던 그렇죠. 부분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갑니다. 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면 됐어. 맞아요. 나머지 내용은 왜 올라간지는 필요 없어. 그냥 올라가. 이거. 근데 내게 안 돼요. 그러면 딱 그때 한 번뿐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요행을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행운은 나한테 한 두세 번밖에 안 옵니다. 운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난 거는 다 여러분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행운입니다. 행운. 운이 좋아서입니다. 10번의 투자에서 신은 우리에게 2번, 3번은 행운을 만들어줘요. 그때 뭐 투자해서 따블이 났어. 이번에도 뭐 해서 따블 날 거야. 어떤 근거로요? 방송에 어떤 전문가 얘기했어. 어디에서 얘기 나온 거야. 이건 자기 게 아니거든요. 네.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번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실패하게 되면 데미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두간식을 좋아하시니까 네. 두간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물어보셨죠? 이차전지.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왜 올라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워낙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현재의 시장 분위기에서 평가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나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불과 한 4-5개월 전만 하더라도 다 좋다였습니다. 지금 바뀌었죠. 맞아요. 지금 반반입니다. 네. 주시장은 이렇게 팽팽할 때 방향성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한 방향으로 다 좋다라면 안 갑니다. 다 나쁘다고 하면 또 올라갑니다. 팽팽할 때 왜? 수급이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해야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팽팽할 때 움직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삼성전자 월봉과 에코프로의 월봉입니다. 지금 현 시점은 아니고 약간 시간이 지난 시점이고요. 제가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11월 중순 정도에 설명을 드렸던 데이터거든요. 지금 데이터도 설명해서 같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과거 2000년 초반에 반도체 하면 2000년 초반에 반도체 뭐야? 뭐 반도체니까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겠지? 요 정도 기준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반도체 그래 돈 된다 하는데 돈 뭐 얼마나 되겠어? 우리는 배 만들어 팔고 철강 팔고 건설로 돈 버는 나라야. 반도체가 얼마나 되겠어 해서 삼성전자 이 당시에 뭐 700원, 800원이었습니다. 액돈. 네. 그러던 반도체가 수요가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거야. 막 모든 휴대폰, 가전제품,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줄기차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700원에서 8,000원까지 그냥 계속 갑니다. 안 쉬고. 지금은 상한폭이 30%니까 뭐 상치면 굉장한 폭이지만 예전에는 8% 상한가였거든요. 상한가를 치지는 않았어요. 3%, 2%, 5%, 계속 가. 3%, 2%, 조정은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1년 반을 쭉 올라가더라고요. 와. 네, 8,000원 10배가 넘게 올라갔으니까 지금의 2차전지와 비슷하죠. 네. 미래 성장 동력이다. 우리나라 한국의 캐시카우다. 뭐 등등등 얘기 많았어요. 그러면서 일정 고점 부근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회의론자들이 딱 나오는 거죠. 너무 올랐다.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의 PBR, PO, PSR 뭐 등등등 기업 가치 분석 기준을 가져와서 이건 고평가야. 거품이야. 주가 빠져야 돼. 라는 비관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주가 빠졌어요. 거 봐. 빠지잖아. 이 반도체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이 지금의 주가 10배 올라간 건 과도해. 10년치 실적을 끌어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된 거야. 똑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주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관론자들이 시장을 꽉 휘어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지는 두 번의 바닥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7, 8천 원, 6, 7천 원이니까 지금 주가 뭐 7만 원이니까 계속 올라간 거죠. 네. 이 중간 단계에서 이런 롤링들이 있었고요. 2차전지 한번 볼게요. 2차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가능성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하는 내용은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서 반론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성장 산업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계속 커갈 것이다.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고평가냐 아니냐 이게 그렇죠.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저 또한 고평가다 아니다를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단 저는 주가 흐름 측면에서 네.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이차전지가 그러면 지금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제가 11월 초중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반등을 한차 줬고 이 반등 과정에서 고점은 공매도 네, 전면금지. 해서 꼬리가 살짝 달았죠. 하지만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흐름의 전환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2024년 상반기 정도에 전환될 것이다라는 것을 11월 중반 초반 이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 그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타이밍 딱 왔습니다. 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그때는 삼성전자는 상승폭 제한도 있었고 좀 롱텀하게 과거에는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으면 지금 빨라졌죠. 모든 산업과 모든 이 움직임 자체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1년 걸리던 게 지금 한 달이면 주가 움직임의 완성도가 그려지는 거고 그래서 그 시차는 다르지만 이 형태는 비슷하다라는 네.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월봉입니다. 완성이 돼 가고 있죠. 음봉. 이것도 오늘 자료는 아니고 이게 한 일주일 뭐 이렇게 66만 원이니까 한 며칠 전 자료입니다.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지금 주가 이게 어제 그제 아마 종가일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밀렸던 것 같아요. 66만 원이니까 지금 63만 원 정도 오늘 이제 뭐 형성되는 것 같고요. 진입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두 번의 바닥을 그려가는 것 중에서 63만 원 수준 저점권이 그리고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상방턴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림이 완성되는 주가의 상황이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겠죠. 지금 소재주들 2차전지 뭐 수출도 이전만 못하고 재료는요 항상 후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내용들만 반영이 됩니다. 좋은 재료들을 갖다 붙입니다. 주가 빠지면요 항상 나쁜 재료들, 악재들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는 후행적입니다. 네. 주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지금 너무너무 안 좋다라고 2차전지에 대한 전반의 내용들이 또 부지게 일시에 바뀝니다. 아 맞아. 우리나라의 산업은 반도체가 2차전지야. 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상황이 있고 2차전지는 간다. 그리고 딱 가격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격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매수 시점. 매수 시점에. 그리고 2차전지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1월 수출 데이터 기사거든요. 네. 11월에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10월 수출, 아니 11월 수출이죠. 12월 1일에 발표된 데이터니까 의미 있는 데이터들 몇 개 나왔습니다. 뭐 6개월 무역 흑수지 흑자, 뭐 13개월 만에 2달 연속 수출 증가, 뭐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반도체가 불과 한 7, 8개월 올 초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5% 마이너스, 뭐 3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네. 물론 기저효과 그 전년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지난 10월에 마이너스 3%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로 전환했죠. 반도체가. 돌았습니다. 반도체. 네. 그래서 반도체가 미리 주가가 움직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2차전지도 11월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괄목할 만한 내용이 뭐 석유화학 뭐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2차전지니까 2차전지도 8개월 만에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거죠. 데이터가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좀 더 나아지겠죠. 왜냐하면 수출이나 경제나 이런 흐름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달은 너무 좋았다가 다음 달은 너무 안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좋을 때는 계속 일정 방향을 가지고 관성에 의해서 쭉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관성에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달은 좋고 한 달은 안 좋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추세가 12월, 1월, 2월까지 이렇게 또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이 흐름이 간다는 거죠. 2차전지의 수출 데이터가 지금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주가의 상황과 연동해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야 2차전지를 또 이렇게 삼성전자랑 이렇게 비교해서 과거 네. 데이터랑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최고 산업군에서의 성장 산업이었거든요. 네.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확고한 위치를 잡은 회사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LG전자가 넘버 원이었습니다. 전기전자에서는. 그리고 삼성전자 뭐 그래 반도체 휴대폰 만드니까 뭐 어느 좋은 회사겠지 뭐 이거 삼성그룹 내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삼성물산이 네. 최고의 주식이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기관차를 두고 삼성전자가 2000년 가격 대비해서 지금 140배가 올라온 겁니다. 네, 올라왔는데 그 기관차들 쭉 올라왔고요. 2차전지 당연히 성장 산업 아닙니까? 꺾이는 흐름은 아니고 이 과정이거든요. 롤링 과정이거든요. 회전 과정이니까 저는 그 타이밍을 내년도 상반기에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2차전지 다들 좋아하시는 좀 물려 계시는 게 뭐 네.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그래도 한 30-40%씩 물려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겠네요. 지금 오히려 더 물타기까지도 할 수 있는 물타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주식을 내가 살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샀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2차전지 종목을 살 때 그래 5%만 먹고 10%만 먹고 치고 빠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셨던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2차전지가 우리의 미래의 완전한 그 산업군의 최고이기 때문에 나 이거 아들한테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아니면 가져갈 거야. 뭐 몇백만 원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셨는데 지금 좀 흔들린다고? 주식은요. 흔들림의 과정입니다. 오르내림 과정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일정 부분 올라가면 한 30-40% 빠집니다. 네.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30-40% 빠집니다. 이 과정에서의 구간이거든요. 주변의 얘기들은 빠질 때는 나쁜 얘기만 나오고요.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산에 대해서는 지금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가격적으로 이제 그 두 번의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상황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물타기. 저는 물타기를 기본적으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주식을 해서 돈 버는 거는 흔히 불타기라고 하죠. 저희 쪽에서 애드업이라고 합니다. 추가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올라갈 때 애드업을 하는 겁니다. 애드업을 하는 거. 이게 기본적 기관이나 헤비 트레이더 이제 많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전략입니다. 기본. 물타기는 절대 안 합니다. 물타기 할 바에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애드업하는 게 기본 전략이지만 지금 주가 수지 뭐 30% 40% 마이너스 상태라면 저는 물타기에 있어서 비중을 100%의 비중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5% 정도 물타기 하는 것은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타기 전략을 말씀드리면 주가 많이 빠졌어요.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게 70만 원 또는 6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15% 100만 원에 15만 원을 바닥권이라고 판단되지면 삽니다. 그리고 이게 10% 이상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30%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비중이 작아지겠죠. 85%가 되겠죠. 이걸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타기에서 10% 15% 주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서 손실과 수익 구간이 딱 매칭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15%만큼의 수익은 플러스가 나는 거거든요. 30% 비중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겁니다. 이 전략인데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된 게 물타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건가? 그리고 이게 돌아섰는데 앞으로 또 계속 지속이 될 건가?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25년 들어가도 막 생각보다 그렇게 회복이 크게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부장은 기대 심리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좋아질 거야. HBM DDR5가 좋아질 것이다. 또는 요즘에는 그 온 디바이스 AI 그런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 가벼우니까 흔들리죠. 좀 전에 제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주시장은 출렁출렁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부분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 제가 수출 데이터 말씀드렸죠.
11월 데이터가 플러스로 13%로 반전돼 12.9% 정확하게 마이너스 3%에서 올 초만 해도 마이너스 25%였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돌아섰습니다. 네, 돌아섰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를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D램 가격입니다. 특히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렇겠죠. D램 가격이 올 초에 1.3불이었어요. 플랫하게 1.3불에서 1.432 여기서 왔다 갔다 바닥을 다졌어요. 10월부터 1.5불로 탁 올랐으면서 11월에 1.5, 1.6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D램 가격은. 단 1.5불이나 1.6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측면에서 BP 수준 안 됩니다. 역마진입니다. 여기도. 팔아도 적자입니다. 네. 이게 통상 1.8불 이상 가야 되거든요. 네. 21년 연말에 D램 가격이 4.1불이었습니다. 이게 최고가였거든요. 네. 초후반기에. 이게 이제 1불 수준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1.5불까지 올라왔거든요. 1.6불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8불이 되게 되면 흑자로 돌아서는 지점이거든요. 지금 탄력 관세법 없이 말씀드렸죠. 네. 가격은 관세법 없이거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긴 합니다. 이번 달에는 낸드가 더 좋았어요. D램보다는 낸드 상승이 더 컸는데 조금씩 올라가다가 어느 탄력 구간에 가면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 탄력 구간에는 건 삼성전자가 올 초에 감산을 했고 하반기에 또 감산 일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영향인 거죠. D램 가격 올라갑니다. 올라간 추세이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는 데이터가 나오는 지점은 내년 빠르면 1, 4분기나 2, 4분기 정도 될 거고요. 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시황, 그러니까 업황이라고 하죠. 네. D램 가격은 이러한데 업황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기 산업입니다. 네. 우리 옹달님 휴대폰 쓰시죠? 네. 언제 한번 몇 년에 한 번씩 한 교체하시죠? 2, 3년? 그렇죠. 네. 휴대폰은 2, 3년마다 교체하는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거든요. 주기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중국이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교체할 때 이게 그 2018년 21년이었습니다. 21년. 이때 D램 가격이 4불까지 올라갔을 때 중국이 서버 반도체 데이터 센터 서버 반도체를 교체할 때고요. 2018년도에 미국이 아마 이때 트럼프 행정부였을 텐데 미국 모든 행정기관에 PC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확 늘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PC 수요와 같이. 요런 이제 3년 또는 2년, 3년 주기로 해서 반도체 교체 수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 21년, 그러면 3년 뒤가 몇 년입니까? 2024년. 그렇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도래하면 2024년도에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 경제 전망치가 나오지만 주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도체 주기가 2024년은 좋아지는 흐름이 있어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는 걸까요? 외국인들이 주위에서 사는 거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서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한국을 사는 겁니다. 그네들의 바스켓에 보면 우리나라 아직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죠. 중국이 40% 수준이고 우리나라 17% 수준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야 인도하고 비슷한가요? 비슷할 겁니다. 네. 그 이머징 마켓의 바스켓의 비중에 보면 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좋아서 사지 이거 아니고요. 그냥 한국 주식 투자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정책에서 사고팔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을 산다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네. 뭐 기업 가치도 좋긴 하지만 한국을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이제 이렇게 볼 때 외국인이 사는 건 지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해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 증권사 말고요. 연기금이나 사모펀드가 사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은 기업 가치와 주가가 상승하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집단들이거든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자문사나 고객 위탁,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돈을 위탁받아서 그걸 운용하는 회사들 있죠. 네. 운용회사도 그렇고 투자 자문사도 그렇고 이들은 그들의 성과, 이 수익률이 그들의 수익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종목들은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금 자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기금이 다 OEM을 줍니다. 연기금의 그 펀드 매니저가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명이 900조 중에서 반절 450조, 110조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다 특정 기관에 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올해 평가에서 니들이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니들한테 애서 돈을 더 주고
니들은 안 좋았으니까 아웃. 그러니까 운용사나 자문사는 그걸 수익 내야 운용 보수를 받고 성과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게 회사의 실적이거든요. 목숨 걸고 투자하죠. 고들이 사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삼성전자도 네. 2차 전지처럼 약간 매수 타이밍을 좀 한번 본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72,00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죠. 네. 전 지금 사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 그래요? 타이밍이죠. 딱 가격적으로 네. 뭐 이거를 7만 원 깨지면 사야지 안 줍니다. 7만 원 깨지면 팔아야죠.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다라면 전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를 더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너무 그 AI 반도체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하이닉스의 매출에 AI 반도체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 그 AI 반도체 지금 교체 뭐 여러 얘기도 드리겠지만 그건 길어지니까 네. 삼성전자 지금 타이밍입니다. 네. 사야 되는 어. 시점에서 지금 72,000원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지금 타이밍 좋죠.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 저 한 가지만 네. 좀 여쭤보면은 그 아까 2차 전지로 잠깐 돌아가서 네. 요거 질문 하나 좀 빼뜨려가지고 네. 그 공매도 네. 잔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 있잖아요. 당연히 안 주죠. 그 이유가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네. 공매도를 하는 집단은 외국이나 기관이죠. 네. 외국이나 기관은 규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에 그걸 환매수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걔네들이 가진 기준과 통계에 있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잔고에 대한 상황입니다. 네. 올 1, 2, 3월만 하더라도 공매도 잔고가 30만 주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수준이었습니다. 공매도 이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주가 안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공매도가 급증했던 5월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주가가 슈팅이 한번 나오고 두 번의 고점 이후에 꺾이는 시점에서 공매도 잔고를 확 늘려버렸거든요. 왜? 꺾인다 이제. 이제 꺾인다. 해서 30만 주였던 공매도 잔고가 150만 주를 애도하면서 여기서 공매도 180만 주 늘었어요. 공매도가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손절합니다. 올 총과 뭐 중반인가 그 미국의 게임스탑이 밈 주식으로 그 각광받으면서 기업 가치는 별로였는데 주가 급등했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운용사가 아니라 유명한 운용사가 공매도를 대량으로 쳤어요. 네. 주가 급등하면서 운용사 파산해버렸지 않습니까? 망했다.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매도 잔고 180만 늘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개인이 2차전지에 대한 폭발적인 매수가 진행되면서 공매도 잔고에 다 손절 나왔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면서. 그래서 7, 8월에 공매도 잔고가 70만 주를 줄었어요. 110만 주를 줄여 다 손절 쳤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 봤죠. 그러나 두 번째 공매도가 늘어난 건 뭐냐면 10월에 공매도가 이제 180으로 다시 늘었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두 번의 고점을 꺾인다. 확인. 그러니까 저점 매도인 거죠. 저점이니까 대부분 산다라고 하지만 저점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한 거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왜 유지되냐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누가 뭐라고 해서 왜냐면 자기의 성과가 자기의 목숨줄이고 자기의 수입인데 누가 뭐라고 해서 그걸 팔고 사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변화했을 때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환매수로 들어온 시점은 뭐냐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세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흐름이 바뀌었을 시점에서의 흐름은 뭐냐? 앞서 2차전지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옆으로 누울 때는 공매도 잔고 안 줍니다. 상방으로 전환하면서 90만 원 돌파하는 과정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환매수가 나온 거죠. 그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뭐 규제가 바뀌었다고 신규는 못 치겠죠. 근데 기존 물량은 왜? 내가 지금 왜? 더 봐야 되는데 안 팔죠. 안 사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추세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었을 때 물량이 들어옵니다. 나의 수익과 관련된 건데 규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강제성 있는 규정이 아닌데 신규만 못할 뿐이지. 환매하라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때 이후에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90만 원 돌파 시점에서 시그널입니다. 이때부터 기관들은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딱 시켜놓습니다. 손절 가격 딱 이 추세 가격 넘어가면 기계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일부 대형주 보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때가 있죠. 네. 이거 이렇게 내오는 가격이 아닌데 그날은 쭉 종가까지 때려버리거든요. 종가에 쭉 밀리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 그냥 가격 안 보고 그날 하루에 뭐 100만 주 때리면 무조건 종가까지 때립니다.
가격 상관없습니다. 기계적으로 플레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이만 빠졌으니까 내일 반등 줄 거야. 난 내일 팔 거야. 라고 해서 기관을 물량을 넘기면 징계를 받습니다. 너 올라갈 수 있죠. 내일. 근데 만약에 내일 빠졌을 때 그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렇죠. 그게 뭐 1억도 아니고 뭐 몇십억 몇백억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전략대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기준 이하로 간다. 기계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기계가 때립니다. 보통. 그래서 공매도가 화매수 들어오는 거는 그 시점. 그 전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그냥 추세가 바뀌면 바뀌는 거고 네. 그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네. 줄고 있는 거고.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고점이 안 나온 거죠. 그렇게 되는 고점은 거구나.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딱 안차가 있을 때 그때부터 130만, 180만 원쫙 들어오죠. 야, 너무 명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표님 만난 말씀 들으면서 이게 좀 다른 분들하고 보시는 게 약간 달라가지고요. 그런가요? 이 부분을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왜 남아져 있는지도 네.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좀 있더라고요. 공매도를 네. 외국인이나 기관이라 생각하시고요. 네. 신규 공매도를 못 하게 했어요. 네. 내가 지금 이익 구간이거나 좀 더 봐야 돼요. 네.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이미, 하죠. 이미 돈 많이 벌었잖아요. 번 것도 있지만 네. 좀 더 봐야죠. 나는 네, 이 주가가 좀 어떻게 될지 봐야죠. 모르니까. 그렇죠. 좀 더 봐야죠. 네. 왜 팔아요 지금? 네. 나중에 손절 라인 오면 팔다든가 뭐 그때 가서 팔겠지만 지금은 안 파는 겁니다. 네. 물론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공매도를 하게 되면 조달금리 그러니까 그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 거 이자가 좀 부담이 있는데 그 크게 주가 상황에 대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또 그 다음 날에 확 올랐잖아요. 그 공매도 전면금 월요일 날? 네. 네. 그 다음 날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나타나면 네. 기관들이 아무리 뭐 프로그래밍을 하고 뭐 이렇게 쳤다 해도 겁나거나. 주말에 나오고 월요일 날 주가 상한가 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마 또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날 꼬리 달고 네. 움직였죠. 네. 그러면 화요일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월요일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 월요일 당일 날도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올라버리면은 순간 네. 되게 당황할 것 같거든요. 공매도 세력 공매도 세력은 자기 기준을 안 넘어간 거죠. 안 넘어가서. 네, 가격을 안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올라도 90만 원을 안착해서 90만 원에 딱 주가가 그러니까 안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은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화 돼 있고요. 네네네. 그 기준이 딱 만들어졌으면 내가 판단할 때 기계가 딱 시그널 줍니다. 네. 딱 뜹니다. 매도하라고. 그 주문을 증권사에 다 받거든요. 그럼 그 주문대로 오더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거고. 안 하는 거죠.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안 왔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가격이 90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 장중에 살짝 돌파하긴 했지만 터치만 했어요. 이 가격을 안착 돌파해야지만이 여기서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안 나옵니다. 이 구간을 돌파 안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신호가 안 나왔는데 왜 매매를 합니까? 야.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대표님 오늘 또 아낌없이 이렇게 노하우와 21년의 경험, 풍부한 경험을 네.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대표님 그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지금의 주식시장이 21년 6월 25일 날 3,316포인트 찍고 지금 1년 거의 2년 가까이 주가 빠지고 있어요. 힘든 장이죠. 어렵죠. 저 또한 이런 장 처음 봤습니다. 이런 장이 없었습니다. 네. 주가 1년 빠지면 반등 좋습니다. 최장기간 주가 하락했던 것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1년 반, 2년 가까이 빠지는데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힘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단언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의 주가 수준을 판단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면 시장은 2024년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복구하는 장이 틀림없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12월보다 1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우리가 이제 터널의 끝이 가장 어둡다라고들 흔히 말하는데 지금은 터널의 끝자락입니다. 네. 힘드시더라도 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손실폭 복구하는 그런 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힘드셔도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투자의 자세가 필요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